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데브지 주식회사의 김기태고요. 저희 회사는 20, 30대 1인 가구들을 위해서 이들이 집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사를 가고 뭐 청소를 구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전부 다 도와주는 그런 올인원 이사 플래너 집업이라고 하는 앱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AI 솔루션을 쓰기 전과 후를 생각해 보면은 전에는 어쨌건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뭔가를 해주고 이렇게 컨시어지를 받고 뭐 컨설팅을 받고 하는 이런 형태들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AI 솔루션 쓰는 거는 결국엔 더 짧은 시간에 더 큰, 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객관적인 무언가를 받아보고 싶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이제 내용증명 자동화라고 해서 저희 20, 30대 분들이 전세에 되게 많이 거주하시는데 그 전세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하나하나 챙겨서 뭐 법무사에 가던 변호사에 가던 내용증을 보내는 되게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성들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AI를 통해서 내용증명을 자동적으로 보내줄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2C에서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쨌든 간에 이게 저렴하게 된다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사람이 들어가서 뭔가 하면 되게 비싸지잖아요, 가격이. 근데 AI가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전보다 많이 저렴하게 비슷한 성능의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큰 것 같고, 그리고 B2B 쪽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좀 더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시간으로 무언가를 받아보려면 결국엔 사람이 24시간 붙어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AI가 어느 정도 응답하지 않아도 AI가 응답해주는 부분도 생기고 또 조금 더 직관적인 무언가를 빠른 시간 안에 데이터를 분석해서 제공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저희가 시도하고 또 제공해드리기 좀 더 수월해지는 거 있죠. 네. 일단 저희가 완전 버전 1을 이제 처음 만들었을 때는 모든 스타트업이 그렇듯이 뒤에 사람이 하나하나 붙어가지고 이걸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 퀄리티나 이런 컨텐츠에 대해서는 되게 반응이 좋았는데요. 다만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시간이 한 3일이 걸렸었던 것 같아요. 빨리 안 오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분들이 이제 이탈하시기도 하고 했었는데 저희가 AI를 통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자동화 서비스들을 같이 가져감으로 인해서 뭐 한 5분 안에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까지 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좀 더 빠르게 반응이 오고 결제 빈도도 좀 더 높아지고 전환도 더 좋아지고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려고 했던 게 개인화 맞춤형된 무언가의 그런 리포트라는 형태다 보니까 맞춤형으로 무언가를 받아보는 컨텐츠에 대한 만족도는 기존에도 높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걸 받아보는 데까지 들어가는 시간과 그리고 내가 받아보는 게 어떤 결과물인지 딱 떠오르지 않는다는 게 되게 컸는데 그런 점에서 좀 더 직관적인 결과물을 빠른 시간 안에 제공할 수 있고 그게 또 나랑도 잘 맞고 하는 것들이 되게 잘 어우러져서 만족도는 훨씬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AI 같은 부분은 이미 저희가 R&D를 끝내고 판매도 하고 또 사람들한테 써보게끔 해본 이제 제품이에요. 인테리어 AI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타겟하는 20, 30대 1인 가구들이 집이 원룸에 살고 월세에 사는 게 많다 보니까 냉장고라던가 에어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못 바꾸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AI 서비스들이나 뭐 다른 인테리어 이제 이런 서비스를 썼을 때 그런 것들을 그냥 다 바꾸고 더 예쁘게 하시는데 좀 더 집중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만들고 싶은 디자인이 우리 집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안 보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는데 저희 서비스를 쓰고 나면은 저희 서비스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픽스가 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이 다른 부분만 인테리어 바꿔주는 서비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이 이렇게 변환할 수 있구나라는 걸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좀 맡기고 싶다라고 하면은 인테리어 디자이너 분들한테 시안을 뽑아달라고 좀 요청을 하시는데 시안도 시안 비용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하나 이제 만드는데 뭐 시간적으로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리고 뭐 하나 뽑아달라고 하는데 뭐 적게는 몇십만 원 정도의 이제 비용이 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장 판매할 때마다 한 3,000원 정도로 굉장히 단가를 낮춰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디자인도 시도해볼 수 있고 파란색도 한번 해봤다가 뭐 보라색도 한번 해봤다가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죠. 네. 일단은 뭐 인테리어 AI 같은 경우는 불가능했던 걸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기존에는 없었던 것들을 결국 만들어낸 거다 보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걸 특허를 또 내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AI의 기계학습을 통해 가지고 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정말 하나하나 모든 프로세스를 정립해서
모든 걸 다 자동화하려고 했었으면은 아마 수년간의 R&D를 거쳐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어쨌건 기존에 나와 있는 AI들도 사용하고 또 오픈 소스에 된 것도 쓰고 저희만의 독창적인 노하우도 이제 가미해서 이런 프로세스를 정립하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좀 더 못했던, 불가능했던 되게 큰 기업에서는 가능했었던 R&D를 저희 같은 10인 미만의 소기업에서도 가능하게끔 된 게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완전 처음에 저희 회사가 시작될 때 사는 얘기다 보니까 삶권 분석이라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이 동네가 나랑 잘 맞나? 이 동네의 틀세권에 내가 뭘 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파악했었어야 되는데, 리포트를 저희가 만들어서 드렸고 한 20장 정도, A4 용지 한 20장 정도를 제공해 드리는 거였는데, 이 동네의 뭐 교통은 어떻다, 이 동네의 뭐 자연 환경은 어떻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다 적고 있었어요. 만족도도 엄청 좋고 이걸 보시는 분들도 되게 흡족해 하시는데 저희가 엄청 갈려 나갔었던 게 컸거든요. 되게 힘들어했고. 근데 다만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권 분석의 버전 2를 지금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AI에 대한 서포트를 받으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글을 쓰는 속도도 훨씬 더 빨라지고 저희 상권 분석에서 더 제공해드릴 수 있는 데이터도 많아지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프롭테크도 있고, 또 저희가 요즘에는 이제 월세를 카드로 결제하는 이제 핀테크 솔루션까지도 좀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 30대 분들의 주거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저희 거 안에서 모든 게 가능하게끔 하는 게 저희의 이제 비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AI 서비스들을 이제 접목한 서비스들도 물론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 접목해서 더 다른 서비스들도 계속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AI를 처음에 이제 도입하겠다고 했었던 기업들의 서비스들을 보면 되게 이거 괜찮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일반 소비자분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한데, 이미 너무 잘 쓰고 있는 기업과 못 쓰고 있는 기업의 그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좀 더 도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서비스 안에 잘 녹여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데브디의 서비스 집업이죠. 부동산과 관련된 서비스가 되겠고요. 이 서비스가 기존 서비스와 다른 점은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AI를 활용해서 내가 이제 가고 싶은 집에 대한 인테리어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다는 게 하나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용 증명과 같은 법률 문서를 AI가 자동으로 만들어준다는 데 있습니다. 인테리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불가역적입니다. 네, 쉽게 설명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한번 인테리어를 하고 나면 들어가는 돈도 많고 시간도 크고 또 주변 가구들에도 피해를 많이 주죠.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잘 만들어놨는데, 사실 내가 원했던 것과 너무 다른 경우가 많겠죠. 많은 경우가 있고, 처음에 설계가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고,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건 우리가 전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고, 설계를 되게 잘하는 게 중요한데, 설계를 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직접 그 공간에 무언가를 만들어 보지 않는 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내가 갖고 있는 공간에 대한 이제 뭐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보여주면 그 안에 인테리어를 자동으로 꾸며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불가역적이라는 특징에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돈, 그리고 잘못됐을 때 가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을 굉장히 많이 낮춰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서류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법률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갖게 되는 큰 이슈는 정보에 대한 비대칭입니다. 법률 정보에 대해서 적은 정보만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런 측면에서 항상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제 어떤 두려움, 그리고 거리감 같은 게 느껴져서 사실 실제로 문서 하나 잘 써서 내 자산과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고, 그런 문제를 이제 AI 기술을 활용해서 자동으로 내용 증명과 같은 법률 문서를 만들어주는 형태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제 AI 도입 시 이제 중요하게 고려될 사항은 사용자의 이제 문제 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이제 AI 적용되는 다른 사례와 다르게 잘못됐을 경우 피해액이 무척 큽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날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한 번 사고가 날 경우에 우리가 갖게 될 피해액이 엄청난 거죠. 그건 인테리어도 마찬가지고, 뭐 전세 사기라던가 실제 거래에 있어서 발생하는 분쟁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금액이 한 개인이 이제 감당하기에는 그 금액 자체가 워낙 크고, 또 그에 따라서 다른 나의 어떤 재무적인 상황이라던가 그 추후에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영향을 계속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처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사실 기존의 해결책이 명확하게 없는 요소들이 있었고 그 요소들을 잘 파악해서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시간과 돈, 그리고 이제 전문성의 부재 이런 문제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뉴스 중에 대부분이 부동산 뉴스인 거 아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제 거시경제와 관련된 뉴스일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과 관련된 이슈가 매번 매일매일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 수 있고 특히나 생성형 AI가 도입되면서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이제 집업과 같은 사례를 통해서 많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증명이 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AI 트렌드는 생성형 AI 등장하면서 이제 우리가 되게 재밌었죠. 쓰면서도 재밌고 적용해보면서 다양한 사례에 적용되고 와 예전에는 되게 어렵게 했던 일들을 쉽게 풀어내고 했던 부분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 시대를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크게 이제 AI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프리퍼런스, 선호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하나는 액큐러시, 정확도에 대한 판별이 굉장히 중요한 AI가 있겠습니다. 우리 넷플릭스 같은 영상 보면서 우리 취향에 맞는 거 찾아주는 거는 조금 잘못돼도 큰 문제가 없죠. 다른 거 보면 되니까. 근데 의료 형태의 AI, 의료용 AI 이런 것들은 정확도가 떨어지면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생성형 AI의 적용에 있어서 이런 프리퍼런스랑 정확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걸 제대로 주고 있는지 그리고 더 정확하게 무언가를 우리한테 보여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그것의 싸움으로 번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많은 생성형 AI가 등장하고 있고 이걸 적용한 서비스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결과에 대한 베리에이션이 있다는 겁니다. 결과가 조금씩 편차가 있는 거예요. 동일한 프롬프트를 날려도 약간씩의 편차를 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갖고 있는 기술적인 구조가 되겠고요. 그에 따라서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답을 이 AI가 해주는지 그리고 정확도 있는 답변을 주는지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집업의 사례에서 법률 문서를 만들어준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단순하게 내용 증명을 만들어준 형태고 어느 정도 룰을 적용해 준다라고 하면 큰 무리 없이 쓸 수 있는데 법률이 개정돼서 바뀌거나 혹은 여러 복잡한 법들이 종합적으로 적용되는 사례 같은 경우는 아직 생성형 AI가 이를 해결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고 해결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